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가사 누항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누항사라는 이 제목은요, 누가 더러울 누, 누추할 누자고요. 항자가 거리 항자고, 글사, 노래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직역을 해보면 누추한 거리에서 부르는 노래 이런 뜻인데요. 이 작품 속의 그 작가, 이 작품의 작가는 그 박일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박일로라는 분이 작가가 이제 그 박일로가 벼슬에서 물러나 자연 속에서 생활하던 때 지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친구였던 한음 이덕형, 한음은 이 이덕형의 호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덕형이 두매 생활의 처지를 묻자 거기에 대한 이덕형이 두매 생활의 처지를 묻는 것에 대한 답으로 지은 가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작품은 이제 자연에 숨어 살면서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 유유자적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드러나면서도 또 여기에 보면은 가난한 현실이 어려운 생활상이 잘 나타났다고 했죠. 가난한 현실의 어려운 생활상을 잘 드러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그 조선 전기 양반 가사와는 달리 현실 인식의 새로운 장을 개척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이상적인 자연만을 노래하고 자연 속에서 묻혀 사는 그런 즐거움만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자기가 진짜 실제로 처해 있는 그런 어떤 가난한 삶의 모습 이런 부분들도 사실감 있게 아주 잘 드러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우선 그 이 누앙사라는 작품은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난 직후에 임진왜란 직후에 그 정말 가족이고 뭐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홀로 혈혈단신이 된 이 박일로가 산속에 홀로 묻혀서 살아가지만 뭐 일일이 농사도 지어먹고 뭐 이렇게 먹고 살기가 참 빠듯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막상 지키며 살려고 하니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것이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그것마저 선비의 지조절개마저 지키는 것도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가난하지만 원망 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빈이무원의 삶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가난할 빈, 말미암을 이, 없을 무, 원망할 빈이무원.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에 보면 빈이무원이라는 말이 여기 보이시죠? 빈이무원. 자, 가난하지만 원망 없는 삶은 살고 싶다. 그렇지만 사실 참 이게 뜻대로 되지 않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다시 원점으로 와서 자, 좀 더 핵심적인 정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데요. 양반 은일가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성격은 어떤 자연 속에서의 자연의 모습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전원적이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사색적인 태도고요. 가사 작품이니까 당연히 3, 4조의 사음보의 연속체 사용이 됐겠고요. 다양한 수사법이 사용이 됐죠. 대구법, 서리법, 과장법, 열거법 등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기본 3단 구성이 되겠고요. 이 가사도 조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서사와 본사 또 본사와 결사로 해서 한 두 강 정도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누왕에 사는 선비의 곤궁한 가난한 삶과 안빈낙도의 가난하지만 그 속에서 정말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연 속에서의 어떤 유유자적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의라고 한다면 궁핍한 생활을 구체적이고도 아주 사실적으로 잘 형상화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학습 서사 부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고 우활할상 인의 우희 던이 없다라고 했죠. 어리고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어둡기로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죠. 어리고 우활할산이라고 했는데 진짜 어리석고 뭐 그 세상 물정에 어둡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자신을 겸손하게 좀 표현한 거죠. 자, 여기에서는 뭐 이제 어리다는 건 어리석고 자, 세상 물정에 어둡다는 거죠.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어둡기는 이내 우이 던이 없다. 나 같은 나보다 더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던이라는 건 더한 이가, 더한 사람이. 귀룡하복을 한일게 붙여두고 라고 하죠. 모든 운수, 길함과 흉함, 화와 복을 모두 하늘께 맡겨두고 자,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났죠. 모든 것을 자신이 개척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게 맡겨두겠다. 운명론적 세계관. 누왕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라고 하죠. 자, 초라하고 누추한 공간에 초가를 지어두고 라고 하죠.
누황 깊은 곳, 누추하고 초라한 공간이란 뜻이죠. 누추하고 초라한 공간에 초막을 지어두고 풍조우석에 썩은 짚이 서피되어 풍조우석 바람 그러니까 아침 바람과 저녁의 비란 얘기죠. 변화무쌍한 날씨를 비유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풍조우석 변화무쌍한 날씨 썩은 짚이 서피되어 썩은 짚이 땔감이 돼서 서호밥 다톱죽에 연기도 하도할시야. 서호밥 호비라는 건 아주 작은 그런 뭐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이렇게 그 소주잔 정도의 아주 작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서호밥 다톱죽에 초라한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연기도 많기도 많구나. 마른 장작을 떼야 되는데 마른 장작이 없다 보니까 썩은 짚 이게 막 그 물기가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땔감으로 쓰니까 막 연기만 잔뜩 날 뿐이죠. 설대인 숭늉의 빈배를 속일 뿐이로다라고 하죠. 자, 요 세 줄은요. 가난한 화자의 삶의 모습이 드러났죠. 가난한 화자의 삶의 모습이 드러났고요. 생에 이러하다 장부 뜻을 옮길런가. 내 삶이 이러하다고 해서 장부의 뜻을 옮기려고 하는가. 자, 이 생에는 현실이 되겠고요. 현실은 굉장히 지금 가난해요. 장부의 뜻은 어떤 겁니까? 이 장부 뜻이라는 건 좀 더 뜻까지 이렇게 동그라미 좀 하셔야 되겠네요. 이 뜻까지는 바로 이상. 선비로서 어떤 지주와 절개를 지키고 하는 이상. 그래서 요것과 요거는 서로 대비되죠. 생애와 장부는. 생애 이러하다고 해서 장부의 뜻을 옮길 수 있겠는가? 안빈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자, 가난하지만 가난한 가운데 만족하는 마음을 라고 하죠. 안빈일념. 가난한 가운데 만족하는 마음을 얘기하죠. 가난한 가운데 만족하는 마음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수위로 살려하니 날로조차 저하다라고 하죠. 자, 옳은 일을 쫓아 살려하니 날이 갈수록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요, 요 세 줄 이렇게 역시 묶어서 전쟁 직후에 임진왜란 직후, 전쟁 직후에 궁핍한 사회에서 선비들이 겪는 그런 어떤 괴리감 좀 어렵죠. 현실과 이상 사이 그런 어떤 어긋남. 그러니까 현실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이상은 그 선비로서의 지주와 절개를 지키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전란 후의 궁핍한 사회에서 겪는 선비들이 겪는 사회에서 선비들이 겪는 괴리감, 즉 전란 후 궁핍한 사회에서 선비들이 겪는 괴리감이라는 건 현실은 가난해요. 그러나 이상은 선비로서의 꿈과 어떤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사 부분은 그래서 누항에서 안빈일념으로 살려는 의지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사 정리됐고요. 이제 본사 부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의 일부분이 되는데요. 가을이 부족거든 봄이라 유여하며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라고 여유가 있겠으며 주머니 비었거든 병이라 담겼으냐. 주머니가 비었는데 술병이 꽉 차 있겠느냐.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하죠. 그런 걸 춘궁기라고 하는데 보릿고개. 춘궁기의 궁핍함을 가난함이죠. 궁핍함을 담겼시랴 담겨 있겠는가 묻는 형식으로 묻겠죠. 궁핍함을 서리법으로 표현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의 나쁜 일이야. 가난한 인생이 천지간의 나쁜 이로구나. 기한이 절신하다. 일단심을 잊을런가. 배고 기한은 굶주림과 추위죠. 굶주림과 추위에 절신. 몸을 끊는다 하여 일단심. 자, 여기서 일단심이라는 건 앞에 나왔던 안빈일념. 가난한 가운데 만족하는 마음. 안빈일념과 또는 우국지정, 나라를 근심하고 걱정하는 선비로서의 그런 어떤 우국지정이 드러났다. 일단심을 잊을란가 잊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는 결의가 나타났죠. 결심.
분의망신하여 죽어야 말려 여겨 라고 했죠. 자, 의를 분발하여 제 몸을 잊고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죽고 말겠노라고 마음먹어. 죽어야 말려 여겨라는 건 죽고 말겠노라고 마음먹어. 굉장히 희생적이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우타구랑 줌줌이 모아놓고 라고 하죠. 우타구락 전태와 망대죠. 여기에서는 이게 군인의 배낭이에요. 군인의 배낭을 줌줌이 모아놓고 병과 오제에 감사심을 가져이셔. 병과 오제라는 건 임진왜란 5년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병과 오제는 임진왜란 5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감사심은 죽으리라는 굳은 결심을 얘기하죠. 이시서별하여 몇백 전을 지내온고 주검을 감고 피를 건너. 자, 이시서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검을 밟고 피를 건너이라는 그런 의미로 바로 전쟁의 참혹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몇백 전을 지내온고 몇백 전을 치렀던가. 일신이 여가하여.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은요. 본사 1이 되겠고요. 본사에서 본사 1부분 되겠고. 5년 동안의 임진왜란의 참전 경험을 이야기한 부분이 본사 1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사 2 부분이 시작되죠. 일신이 여가 있사 일가를 돌아보랴. 내 몸이 여유가 있어서 집안을 돌볼 수 있겠는가. 일로장순한 노주분을 잊었거든. 자, 일로장순 늙은 종입니다. 늙은 종은 노주인, 늙은 주인을 잊었거늘. 여기에서는 이제 이어질 노주분을 여기 이 부분이요. 일로장순한 노주분을 잊었거든. 이 부분은요. 전란 후에 변화된 현실, 신분제 동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늙은 주인을 잊었다는 건, 그러니까 종이 도망을 가버리고 결국 뭐 주인이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자유를 찾아 떠났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전쟁 후에 변화된 현실. 그러니까 이 박일로 입장에서, 화자 입장에서는 지금 원래 양반이었는데 종도 부리고 하던 양반인데 지금 종들이고 뭐고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지금 혼자 남은 거예요. 이게 자연 속에서 지금 혼자 농사 짓고 읽어 먹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여충급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나에게 봄이 왔다고 일러줄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예전에는 뭐 이제 종들이 와서 이제 봄이 왔습니다. 어디 밖으로 출입을 한번 좀 해보시죠. 뭐 이렇게 종들이 고하고 했는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경당문야인달 눌다려 물릴랑고. 밭가는 일은 마땅히 종에게 물어야 하는데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농사짓기의 어려움을 이 부분은 토로한 거죠. 농사짓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군경가색이 내 분인 줄 알리로다 라고 하죠. 몸소 농사를 짓는 것이 내 분수인 줄 알겠다. 군경가색. 몸소 농사를 지음이란 뜻이죠. 군경가색. 몸소 농사를 지음. 내 분수인 줄 알리로다. 신야경수와 농상경홍을 천타하리 없건만은 이라고 하죠. 들에서 밭갈던 은나라의 이윤과 진나라의 진승을 천하다고 할 사람은 없지만 이라고 하죠. 아무려 갈고 전달 어느 소로 갈 건가. 아무리 밭을 가려고 한들 어느 소로 갈 것인가. 소가 없어서 못 간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 부분은요. 소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음을 한탄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느 소로 가려는 거. 소가 있어야 밭을 갈 수 있는데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어느 소로 가려는 거. 자, 거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본사 2가 되겠습니다. 전란 후 몸소 농사를 지하는 궁핍함이 바로 본사 2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서사 본사까지, 본사 1, 2의 내용까지 지금 살펴봤는데요. 서사에서는 처음에 이제 그런 어떤 전쟁 직후에 가난한 현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비의 삶의 의지, 안빈일념, 좀 가난하지만 만족하는 마음, 원망 없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죠. 하지만 그 5년 동안의 임진왜란 참전 경험과 몸소 전쟁 직후에 이렇게 논사를 홀로 지어야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 궁핍함 이런 것들이 좀 사실적으로 아주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요. 그 본사 3부터 결사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